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파워앱과 서벌리스로 홈 트레이닝 앱 로그 데이터 추적하기. 뭔가 좋은 건 다 집어넣었어요. 좋은 건 다 집어넣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지는 몰라서 일단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 이번 오늘 미드업의 테마가 어떤 뭔가를 이제 추적을 한다라는 그거여서 한번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추적을 하는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트위터 아이디랑 페이스북 페이지,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는 이제 이렇고요. 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제 소개 페이지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트위터랑 페이스북 거의 지방령이다 보니까 항상 멘션 주시면은 저는 언제든 근 실시간으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3월에 이런 제목으로 발표가 있었어요. 개발자가 서벌리스로 운동하는 방법.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이버에 계신 치즈님께서 발표를 하셨죠. 근데 굉장히 이제 재밌었어요. 어떻게 이제 트위터랑 그다음에 이제 문서 인식하는 OCR이랑 그다음에 서벌리스 스택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운동했던 로그들을 어떻게 쫙 저장을 시키고 이런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였는데 굉장히 이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뽐뿌를 받았죠.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려면 일단 링핏을 사야 된다. 잠깐만 있어봐. 링핏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링핏 같은 거 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링핏을 되게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링핏이 없어요. 링핏을 구하기가 이제 힘들어서 좀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링핏이 없으니까 나는 그럼 저 방법을 쓰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꽁 대신 닭이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마침 찾아봤더니 이 몰리불스라는 가상의 어떤 헬스장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가상의 헬스장, 가상의 헬스장 서비스를 찾았고, 자, 거기에는 이 퍼스널 트레이닝 팀장이 있었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계란킴 씨였습니다. 계란킴 씨가 딱 이제 나와서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몰리불스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이 이제 회원들에게 스스로 운동 일지를 작성을 해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남겨라라고 하는 파워 앱을 개발을 했어요. 이제 계란킴 씨가 딱 개발을 해서 회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파워 앱의 이제 스크린샷입니다. 전문적인 이제 막 아이폰 앱이나 안드로이드 앱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필요한 기능들은 다 들어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어떤 부위를 운동을 할 거냐, 지금 전신 운동을 할 거냐, 뭐 어떻게 전신 운동 종류는 어떤 거냐, 케틀벨 스윙이냐, 그리고 몇 번 세트로 하고 몇 번의 반복을 할 거고 무게는 얼마큼을 들 것이냐. 그리고 요즘 헬스장은 보통 이제 기구에 따라서 어떤 건 킬로그램으로 나오고 어떤 건 이제 파운드로 나오고 하니까 그럼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앱에다가 내가 이제 운동을 한 데이터를 막 저장을 시키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한 결과가 이제는 딱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DB에 저장이 됐습니다. 예전 코스모스 DB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한번 봤는데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파워 앱이 있죠. 파워 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뒷단에 이렇게 이제 서벌리스, 이제 애저 펑션과 그 다음에 애저 서비스 버스 그리고 코스모스 DB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요 뒷단이가 이제 백핸드고 여기가 이제 앞단 프론트핸드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파워 앱은 사실 거의 어떤 개발 플랫폼이긴 한데 이게 SaaS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우리가 뭔가를 이 파워 앱 위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지만 이 파워 앱을 위해서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SaaS 버전이고. 그래서 어떤 이제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로우 코드 플랫폼이죠. 그래서 계란김치 같은 어떤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가 몰리불스 트레이너, 몰리불스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 파워 앱을 만든 거예요. 시민 개발자 입장에서. 자, 그리고 백엔드 쪽에서는 애저 펑션, 뭐 애저 서비스 버스, 코스모스 DB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서벌리스 서비스들이죠. 이제 서벌리스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잖아요.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 관점, 하나는 어떤 운영의 관점.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는 사실은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추상화를 시켜서 그냥 우리는 별다른 설정할 거 없이 그냥 인스턴스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그 개념이고, 운영의 관점에서는 내가 쓴 만큼 돈을 내게 한다. 이제 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애저 펑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기다가 그 앱 서비스 인스턴스라든가 버추얼 머신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 위에서 우린 코드만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그 부분 이제 납득을 하실 텐데, 그럼 서비스 버스랑 코스모스 DB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서비스 버스는 이제 메시징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서비스 버스 역시도 쓴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어떤 서버리스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모스 DB도 지금 이제 서버리스 버전이 나왔어요. 컨섬션 버전이 나와서 그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예를 들어서 쿼리를 날린 만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한 만큼, 그 얼마만큼 자주 저장을 하느냐, 얼마만큼 많이 저장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계속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저는 코스모스 DB 역시도 서버리스의 한 계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버리스 쪽에서 어떤 이제 전문 개발자가 붙은 거죠. 이런 백엔드는 모든 전문 개발자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고, 그러면 앞단에서 파워앱에서는 사실은 요걸 이제 그대로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냐면은 다시 이제 전체 아키텍처로 돌아오면은 요 중간에 이제 오픈 API 그 문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엔드 쪽과 백엔드에서 API 액세스는 이 오픈 API를 통해서 파워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앱 자체는 API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픈 API가 이렇게 정의가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쓰기만 하면 돼 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커스텀 커넥터고 파워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워앱 같은 파워 플랫폼을 이제 로우 코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 나도 자 이제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회원이니까 이 파워앱을 가지고 자 나도 이제 그 3대 500의 꿈을 위해서 3대 500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일지를 저장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나 다른 회원들이 막 저장을 한 운동일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란킴씨라든가 아니면은 그 팀의 다른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자기의 고객들인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들에게 어떤 그 개인화된 운동 스케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쫙쫙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요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핸드폰에서 파워앱을 실행을 시켜서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서 그게 실제로 코스모스 DB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한번 앱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제 쫙 보이실 거예요. 제가 실행하는 화면이. 자, 나타나라. 자, 보이죠? 자,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고, 제가 파워앱을 딱 실행을 시켰잖아요. 파워앱을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 이제 짐 로그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딱 실행을 시키면은, 저는 일단 테스트 모드로 가고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자, 나는 오늘 어떤 운동을 할까? 자, 어떤 운동을 할까요? 보통은 한 번에 하나 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전신 운동하고, 코어하고, 자, 오늘은 등이 땡기니까, 자, 등을 하겠습니다. 자, 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앱이 딱 돌아간단 말이에요. 앱이 돌아가고 처음에 이제 운동을 딱 시작하는 게 딱 됐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선택한 게 전신과 코어와 등이었으니까 저는 이 중에서 그냥 우선은 간단하게 백을 하겠습니다. 백 뭐 할까요? 백 티바로 할까요? 티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트는 5세트, 그 다음에 15번 반복, 무게는 아직까지는 잘 못하니까, 자, 30파운드 정도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시켰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갑자기 이제 팔이 아프니까, 등이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데이터가 딱 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워앱에서 내가 운동 데이터를 다 저장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이건 끌게요. 자, 끄고,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파워앱이란 말이죠. 파워앱에서 제가 이제 지금 만든 파워앱이고, 자, 실제로 자, 여기 스토리지 그 테이블 저장소에 이제 저장이 됐어요. 그럼 저장이 된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가장 나중에 저장이 된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자, 요게 이제 코릴레이션 아이디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뉴 루틴 해서 지금
전신 운동 코어 백 했던 거 나오죠. 그쵸? 제가 요거를 그대로 이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 값을 가지고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제가 쿼리를 날려볼게요. 왜요? simulation id는 이렇다 라고 해서 딱 보면은 자, 방금 저희가 저장한 데이터가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티바로 했다. 등 운동으로 티바로 했다까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너구리가 네, 제 맞춤 캐릭터가요? 자, 하여튼 자, 근데 이제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데모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파워앱에서 코스모스 DB로 데이터가 쫙 이제 들어간 건 봤죠. 우리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회원들이 이 운동 일지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종종 에러가 생긴다는 피드백을 이제 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하는 게 이제 에러가 생겼으니까 어딘가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우리는 알 거 아니에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로그를 찍어보면 알 텐데. 근데 사실은 그 이제 이게 계란킴 씨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에러가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에러가 생긴다. 에러가 생긴대. 에러가 생긴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과정을 이렇게 쫙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실까요? 노란색 화살표가 쫙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이게 이제 파워앱에서부터 코스모스 DB까지 쭉 데이터가 흘러가는 과정인데 그렇다면은 이 화살표가 있는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사실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파워앱에서 그 루틴을 열 때 그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루틴에서 테이블 저장소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뭔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앱에서 루틴을 내가 어떤 운동을 하겠다. 루틴을 생성을 하고 그 루틴을 생성한 결과를 이제 애저 테이블 저장소에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벤트 소싱 형태로 요 앞부분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한번 이제 저장이 됐고 그 다음 스트림에서는 운동 데이터를 각각 이제 방금 했던 뭐 티바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뭐 이렇게 렛 풀다운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테이블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어떤 운동을 했다. 아, 나 운동을 다 했으니까 그럼 나 오늘은 운동을 끝내야지. 운동을 종료했다는 신호를 이제 테이블 저장소에 딱 주면은 거기서 지금까지 저장해놨던 모든 데이터를 이제 이벤트 소싱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합산을 하고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데이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이제 서비스 버스로 보내는 거죠.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래서 여기가 그 백엔드의 전반부 영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버스로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은 서비스 버스에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가 작동을 해서 메시지를 애저 펑션에서 받고 그 받은 데이터, 이제 받은 그 메시지를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그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코스모스 DB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순서가 쫙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그 화살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에러가 생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기보다 분명히 에러가 생기는데 그거를 추적을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추적을 하기가. 자, 그러니까 에러가 생길 수 있는 잠재적으로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체크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로그에 한번 남겨보자. 이게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잠재적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포인트들이잖아요. 그럼 각각에다가 체크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이제 체크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로그를 다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시점에서 메시지 프로세싱에 실패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또 있죠. 그러니까 로그를 다 찍었단 말이에요. 로그를 다 찍었는데 이제 이거를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에서 쭉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추적을 하면 좋을까? 자, 앞에서 계속 이제 앞부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저쪽에 이제 뉴렐릭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스몰로직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대시보드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쭉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하면 좋을까? 해서 그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웹사이트는 이제 openTelemetry.io로 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즉 CNCF에서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원래는 오픈 트레이싱과 오픈 센서스라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로 합쳤어요. 오픈 텔레메트리로 합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을 만들어준 거는 여기 표준을 이제 업계 표준을 주도를 하는 중인데
사실은 관측 용이성, 즉 observability죠. 그리고 traceability, 추적 용이성. 요것과 관련된 표준 스펙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사실은 스펙을 지정을 하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각각의 언어별로 구현체가 있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또 있겠죠.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이 표준 스펙을 따라서 로그를 한번 찍어보자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표준 스펙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가 근데 그 방대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무슨 일타 강사 같네. 자,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트레이스입니다. 트레이스. 트레이스가 뭐냐면은 그 이제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데이터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쭉 흘러가는 그 하나의 흐름, 쭉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을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 흘러가는 그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겠죠. 그 뭐 아이디라든가 하여튼 뭐가 하나 있어야 돼, 흔적이 하나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여기 파워앱에서, 그죠? 파워앱에서 요 코스모스 DB까지 쭉 한 번에 흘러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트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트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스 안에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가리켜서 벌어지는데 그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이제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그 스팬은 그 트레이스 안에서 어떤 동일한 컨텍스트 내지는 동일한 맥락을 갖는 하나의 작업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아까 이제 저희 백엔드에서 이쪽에 이제 퍼블리셔고 이쪽에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버였잖아요. 그게 뭘 기준으로 했냐면은 이 서비스 버스를 기준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 파워앱에서 서비스 버스까지 메시지를 막 이벤트 소싱을 하는 요 과정을 하나의 스팬으로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버스에서 코스모스 DB까지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요 과정을 또 하나의 스팬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논리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굉장히 이게 약간 물리적인 분류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앞부분을 퍼블리셔라고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오픈 텔레메트리 관점에서는 요걸 이제 스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누느냐? 나누는 이유는 메시지의 그 비동기 처리가 요 스팬, 그러니까 서비스 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즉, 퍼블리셔 쪽이랑 서브스크라이버 쪽은 따로 놀아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퍼블리셔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는 사실 서브스크라이버 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반대로 서브스크라이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퍼블리셔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지금 여기 루틴 액션이 있고 엑서사이즈 액션이 있고 퍼블리시 액션이 이제 있잖아요. 요 하나하나를 그 서브 스팬으로 세분할 수는 있어요. 세분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편의상 요 이쪽 퍼블리셔 쪽을 하나의 스팬,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 쪽을 또 다른 스팬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이 전체 쭉 흘러가는 트레이스 안에서 스팬과 스팬은 이게 약간 단절적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트레이스를, 그러니까 쭉 추적을 끝까지 하려면은 이 스팬과 스팬이 단절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그 사이에 뭔가 연결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일정 부분 공유를 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스팬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걸 가리켜서 스팬 컨텍스트라고 불러요. 일종의 메타데이터 같은 거죠. 그래서 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스팬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리듬으로 작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레이스 아이디 같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요 스팬 컨텍스트에 집어넣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요 스팬과 요 스팬 사이에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스팬 컨텍스트라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거죠. 이런 식이에요. 자, 파워앱에서 이렇게 이제 트레이싱 그 위에서 그 코릴레이션 아이디, 트레이스 아이디입니다. 코릴레이션 아이디와 스팬 아이디를 만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쭉 해서 루틴 액티비티로 쫙 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여기까지 쭉 이제 이 첫 번째 스팬이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팬 컨텍스트를 통해서 서비스 버스에서 다음 컨텍스트로 이제 넘어갈 때, 그때 이 스팬 아이디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스팬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새로운 스팬 아이디로 바뀌게 되고 이 스팬 아이디와 밑에서 계속 쭉 이어지는 코릴레이션 아이디는 그대로 쭉 유지가 돼서 결국은 서브스크라이버 쪽에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요 모든 과정이 이제 로그에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체크 포인트에서 저장하는 그 모든 로그들을 이 코릴레이션 아이디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쭉 연결성을 갖고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같은 그 스펙이 정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스펙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이런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애저 펑션을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단넷 쪽으로 만들어 놔서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단넷이라는 요쪽 단넷 구현체로 이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애저는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굉장히 좋은 텔레메트리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을 하면은 거기 이제 각각의 이제 엑스포트, 이렇게 쭉쭉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볼 수 있는 그 도구들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거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같은 쪽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서 그럼 나는 사실은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로 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지만 내가 보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내지는 제거 뭐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풍부한 기능을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랑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오픈 텔레메트리 단넷 구현체는 아직까지 애저 펑션을 지원을 안 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ASP.NET 코어 웹 API는 잘 지원을 하는데 단넷 그 애저 펑션은 지원을 안 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애저 펑션 아키텍처가 그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단넷 5 쪽부터 지금 계속 이제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 요거를 그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올해 아직 단넷 5는 LTS 버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넷 6가 이제 올해 11월 달쯤 나오는데 LTS란 말이죠. 그때쯤 되면 아마도 그 오픈 텔레메트리 단넷 그 구현체가 애저 펑션도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까지 손가락을 빨고 있을 수 없으니 이 체크 포인트를 그럼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제공을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자. 근데 구현을 하면서 이 오픈 텔레메트리의 개념을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텔레메트리 속성을 이용을 하면은 그런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의 어떤 컨셉들, 그건 이제 트레이스라든가 스팬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거기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트레이스를 할 때 필요하느냐? 자, 우선은 각각의 이제 이벤트들의 종류를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루틴의 메시지를 받았다, 루틴을 처리를 했다, 엑서사이즈가 들어왔다, 엑서사이즈를 처리를 했다, 뭐 이런 것들. 그게 하나의 이벤트가 될 거고, 처리 상태는 성공이냐, 실패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팬의 종류 같은 것도 볼 수 있겠죠. 이게 퍼블리셔 쪽이냐, 이게 서브스크라이버 쪽이냐. 그죠? 그 다음에 퍼블리셔가 지금 이니시에이트 된 상태냐, 퍼블리셔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냐, 아니면 퍼블리셔가 끝난 상태냐, 뭐 이런 것들 상태를 이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종류. 지금 저희는 파워앱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파워앱 안에서도 내가 지금 테스트 모드로 작동을 시킬 거냐, 아니면 진짜 라이브 모드로 작동을 시킬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웹 앱 쪽으로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인터페이스 종류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에 맞춰서 아마 우리가 어떤 나중에 분석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트레이스 아이디, 즉 코릴레이션 아이디를 쭉 캡처를 해놔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를 지정을 해놓으면은 추적에 트레이싱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앱에서 처음에 이제 딱 이 루틴을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를 때 어떤 내용을 이제 하느냐, 맨 처음에 코릴레이션 아이디와 스팬 아이디를 딱 이제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준 값을 이제 파워앱을 통해서 저 펑션 쪽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이제 요청 데이터가 요청 페이로드에서 이제 코릴레이션 아이디와 스팬 아이디가 오잖아요. 그거를 저장을 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작성을 하는 거죠. 아하, 내가 데이터를 제대로 받았구나라고 한번 체크 포인트를 찍어주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 뭐 하는 것들을 계속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다 데이터가 애그리게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애그리게이션이 끝난 데이터를 서비스 버스로 메시지를 보낼 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서 그 코릴레이션 아이디와
그다음에 그 퍼블리셔 쪽 스팬 아이디, 그다음에 내가 서브스크라이버 쪽 스팬 아이디를 더 이제 집어서 보내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요게 바로 스팬 컨텍스트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 스팬 컨텍스트가 바로 이 서비스 버스의 메시지 헤더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은 이거를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버 쪽에서 받아서 요거 내용 갖고 쭉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보냈다, 잘 보냈다라는 이제 그 체크 포인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쪽에서 두 번째 스팬에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자, 메시지를 받았죠? 받아서 인터페이스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스팬 컨텍스트에서 받아왔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아이디 받아왔죠. 그 다음에 그 서브스크라이버 쪽의 스팬 아이디 마찬가지로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이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하고 내가 메시지를 잘 받았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로그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코스모스 DB에 저장을 하면은 그 전체적인 쭉 흐름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파워앱을 조금 이제 개선을 하면은 내가 파워앱을 사용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레퍼런스 아이디를 딱 해놓으면은 이제 그 회원님이 그 우리 쪽 이제 고객센터 아이디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요 부분에서 에러가 생겼어요. 레퍼런스 아이디가 이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고객센터에서는 보는 거죠. 그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서 이 쿠스토 쿼리를 날려서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선 보시면은 이렇게 날리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예만 놓고 보자면은 일단은 내가 운동 로고를 생성하는 것 자체는 성공을 했지만 거기에다가 각각의 운동 일지를 그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다가 실패를 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에러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을 그쪽 부분을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 저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왜 생성이 안 됐을까? 뭐 데이터베이스 그 네트워크가 갑자기 끊어졌나? 뭐 아니면 뭐 인스턴스가 죽었나? 이런 걸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고 이제 오류를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성공한 걸 쫙 나온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퍼블리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퍼블리셔가 있잖아요. 첫 번째 스팬, 그다음에 두 번째 서브스크라이버 쪽 있잖아요. 두 번째 스팬. 이렇게 해서 그럼 퍼블리셔 쪽에서 서비스 버스 쪽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요 메시지 아이디를 그렇다면 굳이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 메시지 아이디를 코스모스 DB에 저장되는 그 아이디 값, 레코드의 아이디 값으로 저장을 하자. 이렇게 이제 놨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메시지가 제대로 저장이 됐구나라는 거를 쭉 요 쿼리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제공하는 거는 굉장히 뭐 그 이제 시각화도 돼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싶은 거는 그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쭉 찍어 놓고 그거를 요 코릴레이션 아이디, 즉 트레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쭉 전체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그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체크하는 그 추적하는 그 로직을 이제 만든 이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셨죠? 그럼 실제로 운동 로그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실제로 로그를 한번 열어보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는 상황도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로그를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나 저 질문이 있으려나요? 자, 아직은 질문이 없네요.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그 다시 또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다시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그 파워앱을 열게요. 자, 열었습니다. 조금 아까 했던 그 이제 그 식이에요. 자, 다시 또 이제 짐 로그를 열고 다시 쭉 해서 이번에 간단하게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할까요? 그냥 풀바디만 할까요? 예, 풀바디만 전신 운동만 하겠습니다. 전신 운동 해서 자, 풀바디, 자, 스쿼트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 하고 5세트, 그 다음에 20회, 그죠? 이번에는 무게 없이.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쫙 하고 스쿼트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다리가 너무 땡겨서 그만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쭉 이제 됐단 말이죠. 자, 데이터가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방금 이제 스쿼트를 했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코릴레이션 값이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이 코릴레이션 아이디와 뭐 이벤트 아이디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랑 비슷한데,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코릴레이션 아이디 값을 갖고, 자,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코스모스 DB에 저장이 된 걸 이제 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저장을 시키면은 데이터가 딱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correlation ID가 나오죠. D9가 나오죠. 그리고 스쿼트 했다는 거 보이죠? 방금 우리가 스쿼트 저장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아이디가, 메시지 아이디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4D11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걸 갖고 실제로 그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쪽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쭉 했을 때, 지금 데이터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볼게요. 자, 그 데이터가 쭉 들어온 게 보이시죠? D9로 데이터가 이제 쭉 들어왔잖아요. 자, 쭉 했을 때, 자, 보시면은 루틴이 먼저 생성이 됐고, 엑서사이즈를 이제 생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운동을 종료하니까, 그게 이제 퍼블리셔가 이제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 서브스크라이브 쪽에서 메시지를 다 했다라는 게 쫙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이구, 누가 트위터에서 멘션을 날렸네. 자, 여기서 메시지 아이디가 보이시죠? 4D11, 그렇죠? 즉 메시지 버스에서 생성했던 그 4D11이라는 메시지 아이디가 코스모스 DB의 레코드 아이디로 딱 이렇게 한꺼번에 쫙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즉 이 쭉 메시지를 쭉 추적을 하는 게 이 하나하나가 다 바로 이제 그 방금 우리가 그 뭐냐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그 커스텀 사용자 지정 그 속성을 이용을 해서 쭉 우리가 저장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다.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건 지금 계속 성공하는 모습만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럼 혹시 실패하는 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패하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의로 에러를 한번 발생을 시켜볼게요. 자, 엑서사이즈를 그 운동 일지를 작성을 하는 와중에 에러가 발생을 하겠다라고 강제로 에러를 발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강제로 이제 에러를 발생을 시켜볼게요.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애저 펑션 쪽에서 마치 에러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놓을게요. 자,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제가 방금 이제 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마찬가지로 또 코어 가볼까요? 자, 코어 하겠습니다. 자, 코어. 자, 코어 뭐하지? 자, 코어 뭐하지? 크런치 할까요? 자, 크런치. 자, 크런치를 마찬가지로 5세트, 15회, 무게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잖아요. 크런치를 하고 나서, 자, 제가 이제 고 버튼을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지금 짠 하고 에러가 나죠. 그렇죠? 아, 요렇게 에러가 났어요. 에러 값이 지금 에러가 났고, 레퍼런스 아이디 값이 4A0D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에러가 났단 말이죠. 자, 에러가 났습니다. 제가 요거를 끌게요. 그러면은 4A0D라고 이제 에러가 났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그 검색을 해보면은 자, 여기 4A0D에서 에러가 났죠. 지금 4A0D에서 에러가 났고, 요거를 당연히 이제 코스모스 DB엔 저장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쫙 추적을 해보면은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왔어요. 자,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쭉 인제스천해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 한번 딱히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최장 8분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데이터는 다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실패한 상황이 좀 보일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아직도 안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해놓고 끝날 것처럼 이제 할 거란 말이지. 나왔다. 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루틴은 만들어졌으나 그쵸? 엑서사이즈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이 운동 데이터를 작성을 하다가 실패가 났으니까 그럼 이쪽 가서 내가 뭔가 해결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 이제 이쪽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다른 솔루션들 있잖아요. 앞에서 이제 했던 뉴렐릭이라든가 스몰로직이라든가 대시버드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잘 해주겠죠. 잘 해주지만 이제 사실은 그런 거 쓰셔도 돼요. 그거 쓰시는 게 최고 좋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쓰셔도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쓰셔도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좀 커스터마이즈된 나만의 뭔가 그 데이터 추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한 얘기는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안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계측 그 키만 딱 애저 펑션에다 넣어주면은 사실은 그게 잘 알아서 다 돼요. 다 되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크포인트 기법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찍어보자. 그리고 그 원하는 부분만 찍어서 그걸 전체적인 한 트레이스를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거를 어떤 쿠스토 쿼리라든가 하는 그 쿼리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작업을 했던 거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가상의 헬스장을 찾았어요. 가상의 헬스장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가상의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가 파워 앱을 만들어서 그 회원들한테 나눠줬고, 그 나눠준 앱을 통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이제 운동 일지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한다고 하길래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볼까, 어떤 식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걸 해서 그걸 알아보는 와중에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게 있어서 그 오픈 텔레메트리를 과연 이제 우리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픈 텔레메트리를 소개를 해봤고요. 키워드 딱 3개 있었잖아요. 그죠? 트레이스, 스팬 컨텍스트. 그죠? 그리고 이 오픈 텔레메트리의 컨셉을 사실은 애저 펑션에는 안타깝지만 그 구현체로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파워앱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봤고 실제로 구현을 해봤죠. 그리고 구현한 결과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데이터가 잘 흘러가는 걸 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요 관련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트를 써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aka.ms/skug/tracing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QR코드 찍어보시면은 제 블로그 포스트 쪽으로 가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발표하면서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거기 안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애저 펑션 코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파워앱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소스 코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aka.ms/skug/gymlog 쪽에 가서 보시면은 아니면 QR코드 찍어 보시면은 그 소스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자체가 막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작동을 하는 거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지 어떤 식으로 체크포인트 로그를 찍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하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 말고도 혹시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소스 코드만으로는 부족해. 좀 더 내가 좀 내용을 좀 더 찾아보고 싶어. 뭐 애저 펑션이라든가 서비스 버스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문서를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독서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aka.ms/skug/독서로 가보시면 되고요. 자, 한글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화 잘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하고 내가 그러면은 배웠으니까 이제 알아봤으니까 내가 조금 그거를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적용을 시켜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또 이제 거기서 막 이것저것 무료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션이 무료고 로그인 하시면은 포인트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인트가 쌓이면은 이게 이제 그 자격증 시험 볼 수 있는 바우처 같은 걸로 변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ka.ms/skug/learn 쪽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한 2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질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페북 친추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다른 거 질문 있으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했던 내용 중에서 하여튼 딱 트레이서빌리티, 옵저버빌리티와 관련된 그 내용이 그 3가지 용어가 있었잖아요. 오늘 계속 아마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뒤에 또 오시는 분도 그 얘기를 또 언급을 하실 텐데 트레이스, 스팬 컨텍스트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가 아직까지 그 스펙정이고 현재는 트레이싱 쪽만 되게 정의가 잘 돼 있는데 구현체가 트레이싱 쪽은 되게 잘 돼 있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부분 옵서버빌리티라든가 이쪽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오픈 텔레메트리의 구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아마 이제 다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파워앱과 서벌리스로 홈 트레이닝 앱에서 사용한 로그 데이터 추적하기. 자,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